이어서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용건입니다. 도시교통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건설안전국 예산 중 총 459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26.95%에 해당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3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79쪽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영 노외 주차장 신규 조성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 매수 및 보상 절차를 2026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착수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380쪽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방면 하와계리 512번지의 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홍천군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2020년 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20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버스 공영차고지 토지 보상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고 버스 공영차고지 공사는 설계 용역 완료 후 2027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81쪽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 지역은 홍천군 전 지역이고 공업지역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계약을 2025년 9월에 해서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관리 계획을 최종 2027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82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서성면, 남면, 북방면 일원 도시계획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신장대리이원 도시재생사업, 갈마공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진리시망리 일원 도시재생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385쪽에 신장대리이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표 안의 세부 계획을 보면 A1의 그린 어울림센터 조성, B2의 목재 문화 특화가로 조성, 이 두 건 외에 나머지 사업은 준공을 하였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36억 원이 되겠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86조 갈마공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홍천 소방서 이전 부지를 활용한 생활 SOC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기존 소방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청년 아지트를 구성할 계획이며 신축되는 공사는 운영지원실, 아이돌봄 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2024년에 공사에 착공하였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소방서가 2026년 7월에 이전 계획이 있으므로 리모델링 부분은 8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387쪽에 진리시망리 일원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A1의 스마트 어린이 안전광장, 그다음에 C2의 행복생활 인프라는 같은 지역으로 홍천군 노예주차장에 새로운 어린이 안전광장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해서 과거 지하주차장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평면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B2의 뚝딱뚝딱 문화예술 콤플렉스는 현재 BF 인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88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자음 3리 후속마을로 노후주택 정비 18호, 플레이트 지붕 정비 25호, 부동천 안심보행로 설치, 그 다음에 경로당 리몰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300만 원이 되겠고, 금년 중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 후 공사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에 보시면 홍천군 가로등 정비를 6억 3천만 원을 들여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 및 디자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진입부 경관 조명 정비를 위해서 홍천읍 시가지 진입부 일원에 약 1억 원의 사업으로 그 홍천읍 주변의 가로등주에 LED 경관 조명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학정교 주변 경관 조명 보완을 위해서 홍학정교에서 무궁화 테마파크 계단부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백연 전구를 철거 후 난간 부분에 LED 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무궁화공원 옆쪽에 그 가로등주에 LED 경관 조명을 시범 설치를 2025년 11월에 추진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홍천군 버스 노선 개편 용역입니다. 계약 금액은 9,700만 원으로 용역은 2025년 5월 30일에 착수해서 금년 9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내용은 27개 벽지 노선, 64개 비수익 노선을 개편하기 위한 용역이며 이와 함께 농촌형 교통 모델, 신망택시,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도 연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12월에 중간 보고를 한 상태이고 상반기 중 2차 준공 보고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노선 변경 승인 및 시스템 정비를 2026 9월에서 11월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91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24세 이하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조례 개정된 청소년 교통 지원을 위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할 계획이고 2월 중서부터는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3억 7,300만 원 2025년 12월 기준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카드 발급 현황은 12,327명에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용 현황은 32만 2,795회입니다. 392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7개 벽지 노선 손실보상, 64개 수익 노선 재정 지원,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3개 업체, 관내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버스 미운행 지역 교통약자 교통편의 지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으로 대상 마을은 홍천읍, 상완리, 공골의 7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운행 구간은 마을회관 등 읍면 소재지가 원칙이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홍천읍까지 통행하고 있습니다. 월 8회 왕복 기준이며 마을이장님의 현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편도 1,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94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500만 원입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 이용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65세 이상인 거동불편자, 임산부, 휠체어 이동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수탁자는 강원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 지회가 되겠습니다. 운행 방법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서울시, 경기도 일부인 가평군, 양평군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연중 무휴 24시간입니다. 운행 요금은 기본 요금 4km까지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95조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운행마을은 내면 서성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 대수는 6대로 스타렉스 세대, 솔라티 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은 홍천읍에서 내면을 공공형 버스를 추가 투입해서 금강고속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396조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397조입니다. 차량 등록, 민원 처리 및 불법 자동차 관리입니다. 운영 시기는 연중 지속되며 홍천군 관내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42,91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 운행 자동차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에 노력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마지기 갈마곡간 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위치는 홍천읍 심학리 마지기에서 갈마곡리 샘터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타당성 용역을 2025년 9월에 추진해서 금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현재 편입 도직 및 지상물 보상을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금년도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를 2026년 3월에 득하고 사업 발주 및 준공을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해서 2029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99쪽입니다. 안심 도시 정비 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홍천읍, 서성면, 남면, 북방면 등 도시계획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차도 개선 2,400m, 교량 보수 보강 4개소,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수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경 의원님. 예, 최희경입니다. 384쪽의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지금 이제 아예 진행형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몇 년 됐죠? 19년부터 했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후속 사업이 또 있나요? 이제 분야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홍천군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국가는 계속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은 없습니까? 예, 예. 지금 토탈 들어갈 예정까지 해서 500억이 넘게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어요. 500억.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을 저희가 이제 하면서 목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유입하고 이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시간이 이쯤 되면 그동안에 도시재생하면서 효과가 뭐가 입증됐다라는 것들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시해 주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직접 이제 관리했던 과장 출신으로서 정말 그 소프트웨어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계속 전진하고 있잖아요. 돈을 퍼부으면서 전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쯤 돼서 상권 매출 증가는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하락했는지
인구는 증가했는지 아니면 하락했는지, 또 추후에 이 실패 시의 책임의 권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돼야지 무분별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그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여태까지 건물을 계속 지어왔거든요. 이 도시재생이 홍천군 도시재생만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건축물 짓는 경쟁에 돌입한 것 같았다. 사실은 운영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경쟁이 돼야 되는데 운영 경쟁에 대한 부분은 없고 계속 건축물만 새로 짓는 경쟁에 최선을 다하진 않았나라는 염려가 있고 현재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수많은 작은 것서부터 큰 건축물들이 어떤 조형물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번 지적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위탁 관리비까지 다 해서. 데이터는 있는데 그건 따로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그렇진 않습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갖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갖고 오지. 그러면 그것 좀 예, 예.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시설물 짓는 예산, 그 다음에 인건비서부터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이대로 가고 지금 이 사업대로 간다고 치면 10년 동안 10년 후에 홍천구는 얼마나 유지관리비를 가져야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재정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계속 신설로다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후속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럼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탄코 지금 국장님께서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전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제 전체 이제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은 이제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했을 때 또 새로운 공모 사업이 있어서 후속 사업으로 나열되는 것들을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다 해서 공모를 하거나 한다고 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약간 비슷한 형태의 사업은 있는데 저도 요즘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노후 주거지 이제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그 건축물을 좀 이제 개량해 주면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인프라라는 게 건축이 아니라 뭐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거나 뭐 이런 좋은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축물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도로를 개설해 준다거나 뭐 마을 지역의 어떤 그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좀 지금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의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장대리 이런 도시재생 사업 보니까 군비 투입이 2027년 이후에 100억 이상 몰아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사업 절차상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매칭 사업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를 먼저 쓰고 있는 겁니다. 국비를. 원래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구조가? 저희가 이제 전체 이제 매칭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국비 집행률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계속 이제 집행률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먼저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감당 못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지자체가? 예산 면에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아마 저희가 대부분 이제 시설비로 들어 있을 건데 요거 나중에 아직 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군비를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지금 쭉 보면 중복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도 보면 중복이 계속 겹치고 있고 대상자에 대한 것도 중복이 있고 왜 기존에 있는데도 또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계속 질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우리 중복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뭐 주민들의 니즈나 이것 때문에 또 권역별로다가 우리 이 동네는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아까 우리 명분을 만들어 주세요.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설득 이 사업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시든가 이 사업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앞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명분이든 이 군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광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385쪽이고요. 여기 도시재생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A2의 왜 상단부에 건강놀이터 조성 요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여기 그 다시 신장 네. 네.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건강놀이터라는 게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홍천 건강놀이터 홍천 해서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렇게 겁니다. 돼서? 예. 거기 밑에 지하는 어떻게 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거기 뭐 동호인들 네? 동호인들이나 뭐 이런 아니 데서 처음에 목적 그거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네. 이제 그걸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자리가 좀 협소하다고 그래가지고 못 하고 협소하다고? 예. 그 사업은 아직 없어진 거예요? 그 보건소 사업은? 보건소 사업은 거기서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기획한 대로 되면 좋을 텐데. 386쪽이고요. 갈마원이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 그 소방서 부지에 이제 이게 이제 기존의 소방서 부지가 이전이 되면 지금 이렇게 쓰겠다고 좀 기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청년들이 가요? 저 같으면 안 가는데. 술집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밥 먹는 술집 같은데 이렇게 술 한잔 맥주 한 집에 가도 어르신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기획부터 다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주려면 청년들 다 주세요. 청소년, 청년 30대까지 뭐 이제 39세까지 청년이라니까 뭐 그분들한테 좀 줄 거 다 줘야 되는데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헬스케어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 청년들 가라? 안 가요, 절대. 절대 안 갑니다. 이것이 기획 자체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87쪽이고요. 뚝딱뚝딱 저 문화예술 컴플렉스 이거에 설명 좀 들을까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 요거는 지금 현재 홍천 미술관 앞에 네. 의 앞에죠. 네네네. 네. 여기에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음. 창작물을 만들거나 뭐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 어린이들 이제 미술관 쪽으로 지금 와동 쪽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했고 그쪽에서 많이 이벤트를 했는데 굳이 이 앞쪽에다 그거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 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미술관이면 미술관 근처에 있으면은 뭐 거기 연관돼서 뭐 다른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기 위해서는 와동 쪽이 워낙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네. 마지막으로 389쪽이고요.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 네. 가로등 얘기를 제가 딴 과에서 제가 하긴 했어요. 고속도로 타고 나와서 홍천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진짜 암흑의 도시처럼 보이거든요. 네. 대단히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가로등이 너무 많이 꺼져 있다. 특히 이제 홍천군의회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저 갈마우리 다리까지 보면 굉장히 많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 요금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가로등의 개수별로 요금이 나온다고 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격동화 시스템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시설할 때 보면 이제 격동화 시스템도 이제 구축하고 격동화가 아니라 예. 아주 대단히 많이 꺼져 있어요. 대단히 한번 야간에 좀 음.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담당자 분이 홍천의 야간에 보행을 한번 해보시고 왜 불편한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홍역구 앞쪽이라든지 아니면 홍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밤에는 진짜 암흑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 공간에
너무 어두워서 참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요금을 아끼시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 식물에 뭐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안 주면 좀 환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게문도 다 문을 8시 되면 다 닫는데 가로등까지 안 켜 있으면 아주 암흑 도시로 가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학정교 여기 보면 기존 백열 전구를 철거 후 난간 부분 LED 경관 조명 설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시설할 때는 여기에 대한 설계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았었어요? 여기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네. 건설과에서 이제 교략을 놓고 네. 그다음에 그 계단을 연결시켰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때 그 예산이 빠져 있었던가 봐요. 아, 빠져 있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잔도 부분에 네. 그다음에 교량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그 무궁화 테마파크에 연결하는 요 조명을 저희 그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러면 백열 전구를 철거 후 그러면 백열 전구는 그때 빠져 있었다면 백열 전구를 그러니까 어둡다 그러니까 그냥 긴급히 그냥 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쪽에. 아니 처음에 이게 설계를 하고 할 때 거기 그 홍천 주민들이 대량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 다중 시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둡다 안 어둡다 이것까지 설계가 안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나? 좀 이런 되게 사소한 건데요. 요 사소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부터 세밀하게 좀 챙겼어야 된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기 도시 교통 주차 요원 하시는데 거기 뭐라고 불러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차 관리원. 네? 주차 관리원 예, 주차 관리원이 지금 계신데. 주차 관리 사무소. 관리 사무소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거기에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많이 안 가져오시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셔서 너무 굉장히 올바르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주차 그러니까 차량이 아닌 자전거 거치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매번 제가 시내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를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운행이 좀 돼야 활용이 돼야 또 이렇게 홍천에 있는 그런 교통이 조금이라도 원활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 의원입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군관리계획 정비 중에 이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요거는 지금 우리 이 홍천 북방에 있는 그 공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좀 다릅니다. 이제 여기 공업 지역이라는 게 저희 그 하와계리 그 지금 네. 공단 있죠. 네. 근데 거기 그 다음에 연봉리 그 CTC 바이오 있는 그 부분, 그다음에 풍암 1위. 조금 네, 우리가 네. 이제 농공단지하고 네, 네. 개념이 네. 다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네.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좀 그렇죠. 무질서하잖아요. 네. 요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게끔 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새로 들어온 겁니다. 아, 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면 지역에도 그렇게 소규모 공업 지역 지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를 봐서라도 지금 현재 서성면 면 지역은 서성면에 풍암 있죠. 1위만 예, 풍암일에 있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시설들이 서로 그 한 군데 이렇게 좀 입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면 지역에도 그런 뭐 이게 친환경이나 이렇게 그런 제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지정이 되면 그 지역 그 경제의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면 지역도 소규모라도 이렇게 좀 지정하는 걸 찾아봤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저 이광재 의원님도 저 말씀 주셨지만 갈마옥립의 그 구소방서 이용 계획은 거기에 노인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어르신들이 가시기에는 거기 하면 또 새로운 또 그 이동 수단을 제공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어떤 계층 청년들이나 뭐 이런 계층에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관 디자인 개선 중에 이제 가로등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이 가로등 기능만 하면 요즘은 이제 다기능 그다음에 스마트형 가로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심 지역의 가로등 그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이나 외딴 지역의 가로등 이런 데는 그 복합 지능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가로등대가 이렇게 높지 않고도 다양하게 거기에 뭐 영상물도 이렇게 좀 송출할 수 있고 방송 그다음에 뭐 경광등이나 카메라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기능을 넣을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 지역에 따라서 지능형 가로등을 좀 설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이 가로등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게. 네. 근데 그러니까 가로등 하나 매다는데 필요한 설치되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사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즘 LED이기 때문에 무게는 많이 안 나가지만 거기에 이제 다른 기능을 더하는 그런 뭐 방범용 카메라나 아니면 교통안전 또 그다음에 주민 안전을 위한 그런 카메라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응급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로등을 도심이나 도심도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그러는 데는 시장 근처라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감하시나요, 국장님? 예, 공감은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네. 가로등 이제 그건 이제 어떤 부서별로 이제 조금 이제 다를 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부서가 추진할 것이냐, 어떤 목적을 갖고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로등 부서에서 뭐 어떤 CCTV까지 설치한다거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부서별로 CCTV가 필요한 그러니까 부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중복되거나 이게 또 분산돼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또 되풀이해서 다른 기능을 하나 더 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예산 낭비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국체계가 되면서 이런 거는 통합을 해서 다른 국하고도 국장과 국장님들끼리 좀 통합을 해서 이런 그런 그 시설물 설치할 때는 통합해서 하는 거를 앞으로는 지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과에서 또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또 다른 과에서 또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카메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카메라 지지대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라인을 또 이렇게 구축해야 된다거나 통신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별도로 다 하게 되다 보니까 중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그 사업이 많아져서 전 예산 낭비로도 이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이 소스만 받는 저 경로만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그 정보 전달하는 과만 분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는 다른 과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정보는 다 만들 때 거기서 정보를 얻은 정보를 어느 과에다 명령을 줄 건지만을 하는 거는 뭐 통합 뭐 관제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홍천군도 스마트 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지금은 뭐 스마트 뭐 가로등이라서 이제 인도에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는 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역할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 좀 획기적도 아니에요 사실은 국장님 이게 이미 이제 그 아마 선진 그런 도시에서는 하는 기능일 텐데 우리도 이제 도심에서는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영상물도 이렇게 모니터도 달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위급할 땐 방송도 할 수 있고 또 위험할 때는 위에 경광등도 달아서 경광등이 돌아가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좀 찾아보시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미운행 진역 그 교통약자 교통편이 지원하고 있는 거 이게 원칙은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지금 내면서 뭐 홍천읍까지 내천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6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혜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차라리 6천만 원짜리 사업으로 면에다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개인 택시들 10대 이렇게 10개 면 이렇게 넣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리면 안 들어갈까요? 낮에 이렇게 일과 시간에만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각자 나와서 각자 그 업무를 하게 하면 영업을 하게 하면 훨씬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 대상자가 이 사람들만 아니래도 일반인들도 급할 때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면 지역에서만 이동하게 하는데 개인 택시나 우리 그 회사 택시라도 좀 저 소통을 하셔서 아예 그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뭐 우리 업무 시간의 대부분이잖아. 이분들이 병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행정일을 보시거나 그럴 때 이제 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우리 택시 같은 거를 좀 투입해 드려서 택시가 한 달 내내 거기서 상주하면서 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연장해서 근무하실 분들은 밤에 또 영업을 하시면 되니까 그 지정된 시간 이외에 하는 영업은 그분들이 별도 수익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예산의 효과를 느낄 수 있거든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 국장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빨리 서둘르셔야 돼요. 예. 이게 이제 노선 버스 노선 개편하고 이제 맞물려서 검토하고 네. 있습니다. 네. 노선에도 이게 담아내지 못하는 게 지금 교통 약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 버스 노선이 불가능한 지역들 대부분이 여기가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배가 고파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왜 그 농촌형 교통 모델은 지금 이제 서석 내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인접시군하고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이용자가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서석이 이제 서석에서 예전에는 이제 행성 터미널까지 연결해 주던 것이 이게 이제 그 속실까지만 운행을 하라 그러니까 이용자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한 15분, 20분 아니면 30분 이상 거기 또 행성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데 이거를 행성터미널까지 연장을 못하면 행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바로 그 교통이 환승이 가능하도록 이거는 해 주셔야 돼요. 행성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 운행할 의미가 없지요. 그럴 때는 제때제때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서로 양쪽에서 조정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 서석에서 행성으로 운행할 때는 행성에서 이 사람들을 태우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서석에서 탄 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 내릴 수는 있는데 태우질 못하게 해놨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행성 쪽 그 교통 운수 업체들이 본인들의 그 손님들을 타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더 많이 이용자가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석에서 홍천을 원주까지 가는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성터미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좀 맞춰주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좀 네. 의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어떤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는 것까지는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기다려.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겨울에는 막차 같은 경우는 컴컴한데 어서 기다려요. 기다릴 때도 없고 위험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그래요. 예. 용준순 의원님. 예, 용준순 의원입니다. 이 버스 노선 용역이 이제 금년에 끝나잖아요. 예. 그 용역 업체가 어떻게 지금 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면별로 이렇게 주민 설명을 통해서 주민 의견도 좀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네, 있습니다. 용역 안에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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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별로 그래서- 다 다닐 겁니다. 다 기존 그 마을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아시고 마을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예. 다양한 의견을 좀 많이 청취를 해서 제대로 된 그 노선을 좀 한번 요번에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 청량일이 좀 뭐죠 무슨 택시 희망 택시 예. 희망 택시가 들어가대요. 그 버스가 끊겼나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줄 청량이 알고. 아마 저수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저수지 예, 쪽으로. 맞습니다. 예. 저수지는- 그래서 그 횟수를 정해졌는가 봐요. 아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사람 있어도 한 달에 8회라는 거죠? 그 마을에 아래 마을에. 예. 한 달에? 예. 1일 8회도 아니고 예. 한 달에 8회면 그 여러분이 쓰실 텐데 너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을들 보면 이제 필요하실 때 같이 모여서 이제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하면 지금 이제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 소재지 내에 뭐 시망 택시가 됐든 마을 버스가 됐든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순환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거 해야 돼요. 너무 이제 옛날부터 제안을 했는데 아예 검토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희망택시 횟수를 늘릴 계획은 늘릴 계획은? 요건 이제 예산이 이제 함께 이제 동반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건 이제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어떻게 보면 없던 거 이렇게 넣어주니까 그만한 혜택인데 너무 횟수가 작다는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